여러분, 세상에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게 목적인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제 물건 안 팔아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는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과 집을 책임지는 거대 공기업 LH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부동산 시장의 이 철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황당한 선언. 도대체 LH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영업 방침 하나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주택 정책의 판 자체가 통째로 뒤집히는 대사건입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꿈을 담보로 땅을 닦고 아파트를 팔아 수익을 남기던 그 달콤했던 관행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죠. 정부는 이제 수익성이라는 이름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국가가 영원한 집주인이 되어 국민에게 집을 빌려주는 주거복지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겠다고 합니다. 과연 땅은 팔지 않고 끝까지 국가가 쥐고 있으면서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임대로 채우겠다는 이 담대한 구상은 치솟는 집값에 절망한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놓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포퓰리즘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를 새로 쓸 집 팔지 않는 부동산 회사의 탄생과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파장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 게임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본질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LH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아시나요? 아주 단순합니다. 논밭이나 임야를 싼값에 수용해서 택지로 개발한 뒤 이걸 민간 건설사에 팔거나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차익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또 다른 사업을 벌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땅을 뺐다시피 가져왔는데 정작 그 땅 위에 지어진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뜁니다. 건설사는 떼돈을 벌고 운 좋게 당첨된 사람들은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깁니다. 정작 집이 절실한 서민들은 구경만 해야 했죠. 이게 과연 공공기관이 할 일인가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단이 바로 공공주택 공급의 중심을 분양에서 임대로 완전히 옮기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주택 지구 내에서 35% 수준인 임대주택 비중을 무려 50% 이상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국가가 공급하는 주택은 이제 더 이상 로또가 아니라 누구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토지 비축 기능의 강화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국가가 확보한 땅을 민간에 팔아치워서 일회성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끝까지 국가가 쥐고 있겠다는 겁니다. 마치 영리한 투자자가 금싸라기 땅을 절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막대한 땅값이 안 들어오니 재정에 구멍이 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땅을 국가가 쥐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정부 마음대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계속 지을 수 있습니다. 땅값이 올라서 생기는 가치 상승분도 고스란히 국가 자산으로 남죠. 이 돈을 다시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개발 이익이 소수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 막고 그 이익을 온 국민의 자산으로 돌려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이제 평생 월세만 살라는 건가? 내 집 마련의 꿈은 포기해야 하나? 정부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길도 열어두되 그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즘 핫한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말 그대로 땅은 국가가 갖고 건물만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아파트 값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땅값인데 이걸 빼버리니 분양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값, 아니 그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들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일단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해서 주거 비용을 아끼고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나중에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정한 의미의 주거 사다리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영끌하고 대출 이제 허덕이는 게 아니라 단단한 사다리를 딛고 한 계단씩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델은 이미 해외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국민의 80% 이상이 국가가 지어준 HDB라는 아파트에 삽니다. 땅은 국가 소유고 건물만 99년 동안 빌려 쓰는 개념이죠. 덕분에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주거 안정이 가장 잘 된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오스트리아비는 또 어떻습니까? 시 전체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공공임대주택이거나 보조금을 받는 주택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집값 걱정 없이 평생을 삽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길을 가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개혁의 항해 앞에 암초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LH의 돈 문제입니다. 수익이 짭짤했던 분양 사업을 줄이고 돈만 들어가는 임대 사업을 늘리면 이미 200조 원이 넘는 LH 부채는 어떻게 감당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혈세만 쏟아붓는 밑 빠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공공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 민간 시장이 위축되어 전체적인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LH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방만 경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개혁은 힘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을 팔지 않는 부동산 회사의 탄생. 이 역설적인 도전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희망 고문에 그치게 될까요? 분명한 건 이제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본질적인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0년 만에 대전환, 그 결과가 청년들의 한숨을 멈추고 서민들의 웃음을 되찾아주는 희망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지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